저는 서울에 사는 70대 여성입니다. 수년 전에 저희 영감님이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새벽부터 하루 종일 술을 먹는데 토하고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하며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었어요. 알코올성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면서 툭 하면 화를 내고 고함을 치면서 집안 분위기가 생지옥 같았어요. 두 아들과 네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식구들이 견디기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알코올 병원에 입원을 시킬까 아님 정신병원이 나을까 밤낮으로 토하는 소리에 식구들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여기저기 병원을 알아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어떤 의사가 하는 말이 일본에서는 알코올성 환자나 우울증 환자를 강아지로 치료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렇게 하게 될 거라는 말을 하더군요. 하루에 2시간씩 같이 놀면서 교감을 하게 되면 서서히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치료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귀가 번쩍 뛰었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강아지 있다고 설마 하니 저 지독한 중독성이 없어질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지요. 이래저래 고민과 고통이 더해갈 무렵 때마침 아들 친구 녀석이 자기 친구가 강아지를 한 마리 준다고 하는데 자기는 혼자 사니까 키우기 힘들 것 같다면서 네가 키울래? 하더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끝이 쭈삣하면서 아, 과연 하늘이 돕는 건가? 하며 좋은 예감이 머리를 스쳐갔어요. 다음날 바로 강아지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견종은 포메라니안이고 4개월 된 남자아이였어요. 너무나 예쁘고 귀여워서 한눈에 반했답니다. 강아지의 매력에 온 식구가 푹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할 정도였고 서로 안아보겠다고 앞다툼을 할 정도였어요. 강아지는 꼬리를 살살 흔들며 품 안으로 파고들길 좋아했고 그럴 때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술에 취해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화만 냈던 영감님 얼굴이 부드럽게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화를 내려다가도 강아지만 보면 씩 웃음을 짓고 이리 와봐 이놈아 자세히 좀 보자 하는 거였어요. 그럴 때 그 녀석 주특기인 꼬리를 치며 품속으로 파고드는 애교가 나왔고 영감님은 허허 그놈 참 이쁜 짓 다 하네. 어디서 이런 것이 왔어? 라며 껄껄대고 크게 웃기도 했습니다. 첫 새벽부터 술로 시작하는 분이었는데 강아지가 온 다음 날부터 새벽에 술을 드시려다가도 새벽에 강아지가 앞에서 이쁜 짓을 하니 술 먹으려 했던 걸 까먹고 강아지와 어울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술 먹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였어요. 아하, 이 강아지야말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천사구나. 정말 보배가 따로 없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보배라고 지어주었답니다. 가끔씩 술을 먹고 분위기가 험악해진 상 싶으면 눈치를 챘는지 영감님한테 엉덩이를 들이밀면서 더 아양을 떨고 애교를 부리면서 여기저기 핥아주기도 하고 마음을 녹였습니다. 점점 갈수록 음주가 줄어들고 집안은 웃음꽃이 피었어요. 영감님이 잠시만 강아지가 안 보여도 보배야 보배야 부르면서 찾고 간식도 챙겨서 산책까지 시키곤 한답니다. 생각할수록 우리 보배는 고맙고 사랑스러운 자식이나 다름없는 우리 집 막둥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들은 외출에 없었고 영감님과 둘이 있을 때 집안 대청소를 하기 위해 모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정신없이 청소를 하는데 문득 둘러보니 보배가 보이지 않았어요. 보배야, 우리 보배 어딨어? 보배 이름을 아무리 불러봐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2층 집이라 한 계단만 내려가면 바로 바깥이었고 보배는 남자아이지만 저희가 마음이 약해 중성화 수술을 시키지 못해 가끔씩 짝을 찾아 밖을 나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산책을 시켜주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냄새 맡고 막행하고 다니기 일쑤였지요. 하필 청소한다고 문을 열어놨을 때 밖으로 정신없이 나간 거였어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에 온 집안이 슬픔에 빠졌고 영감님은 밖에 나가서 이름을 부르며 찾아 헤매기도 하였어요. 우리는 전단지를 만들어 이곳저곳 붙이기도 했습니다.
눈에 선한 게 금방이라도 꼬리치며 그 특유의 해맑은 얼굴로 들어올 것만 같았어요. 애타게 기다려도 반가운 전화 한 통 없고 찾을 길이 막막했답니다. 보배 목에 이름이랑 전화번호라도 달아놓을 걸 하며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때 내가 좀 더 신경 쓰지 못했을까 하는 마음에 정말 너무나도 자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 키워보는 터라 경험이 없었던 거죠. 정말 찾을 길이 막막했어요. 입맛도 떨어지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립고 보고 싶어서 같이 산책 다니던 공원길을 다녀봤지만 흔적도 없고 마음만 아팠습니다. 이대로 잊어야 하는 건가? 영감님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어쩌나? 누가 혹시 우리 보배를 아프게 했으면 어쩌나? 혹여 어디서 학대라도 당하면 어쩌지? 정말 너무 끔찍한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고 한편으로는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게 살아만 있어다오 라며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세월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잊혀져 갈 무렵 어느 날 문득 또 생각이 나서 공원 산책길 벤치에 같이 앉아 있었던 추억이 떠올라 그 자리에 앉아 보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누군가 옆에 와서 저 혹시 강아지 보배 엄마 아니에요? 하는 것이었어요. 전 너무 놀라 마치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어요. 네? 아니 보배를 아세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신 거예요? 라고 급하게 묻게 되었고 그분이 대답했어요. 네, 알아요. 예전에 이 공원에서 몇 번 보았는데 너무 이쁜 강아지라 계속 쳐다봤는데 보배라고 부르는 걸 들었었죠. 강아지가 너무 이쁘고 이름도 이쁘길래 잊혀지지 않았었거든요. 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그치듯 물었어요. 그런데요, 혹시 보배가 혼자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큰 소리로 묻자 그럼요, 보배 지금 우리 집에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정말 현기증이 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왜 우리 보배가 거기 있는 거예요? 라고 재차 묻자 어느 날 우리 강아지랑 산책을 하고 있는데 혼자 목줄도 없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한참을 지켜봤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더군요. 나쁜 사람이라도 만나서 잘못되면 어쩌나 싶어서 차라리 내가 데리고 있다가 주인을 찾아줘야겠다는 마음으로 데리고 갔죠. 보배 엄마를 왠지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라는 것이었어요.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예전에 수미라는 여자 포메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두어 번 본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나. 난 정말 그분께 큰절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보배를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분은 당장 우리 집으로 가시죠. 우리 수미하고 놀고 있을 텐데 하는 거였어요. 그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면서 나도 모르게 보배야 하고 불렀어요. 그러자 정말 꿈에도 그리던 우리 보배가 바로 뛰어나오는 것이었어요. 정말 꿈인가 생시인가 했죠. 보배는 저를 보고 길길이 뛰면서 반기더군요. 얼마나 좋은지 보배는 정신이 반 나간 듯 방방 뛰면서 좋아했어요. 전 정말 눈물이 픽 돌았어요. 어느새 보배는 내 품에 쏙 파고 들어와 있었습니다. 잘 지냈어 보배야? 아이고 내 새끼 엄마가 너를 잃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니?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다 고마워. 눈물을 훔치며 순간 보배를 자세히 바라보니 그동안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예전처럼 명랑하고 모난구석 없이 해맑은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잘 먹어서 어디 달라진 모습 하나 없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난 연신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했고 그분은 씩 웃으며 아니에요. 우리 수미하고 인연이 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람만 인연이 있는 게 아니라 강아지도 인연이 따로 있나 봅니다. 보배하고 수미가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라는 것이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죠? 라고 묻자 그분은 막 웃으며 아하 예 우리 수미 배 좀 보세요 하길래 수미를 자세히 보니 한쪽에서 몸이 무거워 힘겨운 듯 쌕쌕거리고 누워있는 거예요.
전 너무 놀라 수미야 왜 그래? 어디 아프니? 하고 묻는데 갑자기 보배가 수미에게 다가가 온몸을 핥아주었어요. 마치 힘내라는 응원을 하는 듯 보였어요. 이상하네. 수미가 왜 이러죠? 어디 아픈가요? 라고 묻자 수미가 지금 만삭이에요. 보배가 예비 아빠고요. 라는 거였어요. 전 정말 또 한 번 까무러치게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나 나올 법한 일이었습니다. 감탄사가 연거푸 나왔지요. 철없는 장난꾸러기 아기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아빠가 되다니 대견하기도 하고 참 신통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론 수미한테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지요. 보배 녀석 때문에 생각지 못한 고생을 하는 건 아닌지. 난 수미 배를 쓰다듬으며 수미야 미안해 많이 힘들겠구나 좀만 참고 견디어라 라고 말했고 그분은 출산이 며칠 안 남았는데 새끼 낳으면 한 마리 드리겠다고 하였어요. 난 선뜻 미안한 마음에 받겠다는 말 대신 고맙긴 한데 저희가 무슨 염치로 받겠어요. 우리 보배 이렇게 거둬주신 것만 또 너무 미안한데요. 하며 조심스레 거절을 하였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보배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족들은 난리가 났어요. 아들들도 좋아 난리쳤지만 특히 영감님의 그 밝은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어디 갔다 이제 왔어 하며 안아주고 또 안아주더군요. 난 가족들에게 그간 보배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해줬고 모두 귀를 의심할 정도로 놀라워했어요.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냐고 하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지요. 그 후 사실 새끼 준다는 것을 마다하고 왔지만 우리 가족은 은근히 출산 후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보배 새끼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보배를 어떻게 닮았을까? 수미도 사실 한미모하기 때문에 기대는 더욱 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기다리던 연락이 왔어요. 수미가 새끼를 낳았다는 겁니다. 한 달 있다 한 마리 데리고 가라고 말하더군요. 사실 보배를 찾아준 것만 해도 고맙기 짝이 없는데 새끼까지 준다니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한 달 후 새끼를 데리고 왔는데 보배를 꼭 닮았더군요.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 그 특유의 해맑은 웃는 듯한 표정, 정말 우리 보배를 똑 닮은 남자아이였어요. 우린 그 아이 눈이 꼭 보석같이 빛난다 하여 보석이라 이름 지어줬어요. 그 후 우리 가족의 웃음을 책임졌던 보배가 돌아왔으니 우리 가족은 다시 웃음기가 멈추지 않는 행복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무엇보다 그 지독했던 영감님의 알코올 중독 또한 많이 호전되어 지금은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오다시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려견의 역할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보석이도 어느덧 2살이 되었어요. 너무 귀엽고 이쁘게 잘 크고 있답니다. 혹시라도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 중에 우리와 같이 집안에 알코올 중독이나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쁜 반려견을 가족으로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신적인 병도 나을 수 있을 뿐더러 맨날 각자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가족들이 수시로 거실에 모이게 되는 기적 같은 일도 벌어질 겁니다. 우리 가족도 그랬으니까요. 그 뒤로 전 보배와 보석이에게 전화번호와 이름이 새겨진 맞춤 목걸이를 해주었답니다. 너무나 이쁜 우리 보배 부자와 우리 가족은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